아파트 공사로 주민들이 건물 균열과 소음, 진동 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사실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는데 의사소통이 서툰 결혼 이주 여성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시가 에코시티 개발을 위해 항공대들을 이전하면서 주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내 대형마트 매출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1%대 전국 경제가 고착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공사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집과 도로에 금이 가고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문제는 쉽게 해결되긴 힘들어 보입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3층짜리 건물 벽면 곳곳에 금이가 있습니다. 방 안과 건물 앞 주차장 바닥, 옥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석 달 전, 바로 옆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부터라는 게 입주민들의 주장입니다. 한 달 정도는 시끄럽고 막 흔들려도 참았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막 크랙 나고 너무 소음 소리가 시끄럽고 하는데 어떻게 참겠냐고. 공사가 끝나려면 앞으로 2년이 남은 상황. 소음에 진동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잠에서 경기하고 하니까 힘들죠. 지진 나고 그냥 좀 막 그런 게 있어갖고 막 불안해갖고 집에 못 있겠어요. 시공사도 공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 수준을 두고 주민들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공사로 인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건물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해주기로 하고 계속 조율을 하고 서로가 이제 피해 가지 않는 선에서 그쪽도 입장도 생각을 해야 하고. 공사장 옆 도로에도 크게 금이 갔지만 익산시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현장에서 개입을 해서 얼마 줘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 사실상 어떤 현장도 마찬가지고. 취재가 시작되자 익산시가 시공사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정밀 안전진단 같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부하 직원에게 이른바 갑질을 해온 경찰 간부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조원의 모 경찰서 A경정의 직위를 해제하고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해 A경정을 먼저 인사조치했다며 직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건강 상태와 직업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는데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사고를 당한 결혼 이주 여성이 취업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이 70%나 깎이게 되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결혼 이주 여성의 사연을 오정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12년 전 베트남을 떠나 한국 남성과 결혼한 팜티투앙 씨. 지난 2월 공장에서 일을 하다 한 손을 잃는 사고를 당했고 가입했던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애초 보장한 보험금 6천만 원의 30%가량인 1,600만 원만 줄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보험 가입 때 전업주부였어도 중간에 취업했다면 이를 알려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팜티투앙 씨는 이런 의무를 전혀 몰랐다고 하소연합니다. 저도 못 하는데, 저도 이해를 못 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갔냐고요. 비보험, 자기 직업, 직무를 변경하거나 있거는데 좀 아는 거는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요. 보험사 측은 보험 가입 때 이른바 고지 의무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킨다고 말합니다. 또 한국말을 잘 알아듣기는 하던데 설명하면 다 한국말을 다 이해하기는 하더라고요. 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한 해에 6천 건에 이릅니다. 특히 한국말에 능숙하지 않은 결혼 이주 여성은 이런 분쟁에 노출될 소지가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입이 안 될까 봐 예를 들어서 이해했다라고 대답하실 거기 때문에 나중에 실질적인 고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됐을 때 불리할 수밖에 없죠. 전북에서만 10,000명이 넘는 결혼 이주 여성. 보험 가입에 따른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책이나 제도적 장치 마련도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주시 출연기관의 임금 체계에 일관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주시 의회 허우키 의원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경우 연구직과 일반직의 임금 체계가 동일하지만 전주 농생명소재연구원은 달라 출연기관별 또 기관 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주 농생명소재연구원에서는 지난 4월 보수체계 개편으로 먼저 입사한 직원의 임금이 신입 사원보다 낮은 사례까지 발생했다며 잘못된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시가 항공대대를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옮기면서 도도동 주변 완주 군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죠. 이번엔 전주시가 항공대대가 떠난 송천동 부지에서 에코시티 개발을 위한 공사를 하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도동의 소음 피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송천동에서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에코시티 2단계 사업 예정지인 항공대대 부지입니다. 부지를 감싸고 있던 철제 담장은 뜯어져 있고 안에서는 길을 내기 위해 공사를 한 흔적이 보입니다. 최근 이 사실을 알게 된 완주 군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방부와 전주시가 항공대대가 옮겨간 도도동 주변에서의 소음 피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송천동 부지에서 공사를 안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국방부나 전주시가 우리를 가지고 농락하는 거예요. 지금 완주군 이서 주민들을 농락하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주시는 오해라는 입장입니다. 국방부와 협의해 항공대대가 나간 자리에서 토양 오염 조사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방부하고 협의된 내용으로 토양오염 조사만 진행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공사를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시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철제 담장을 다시 세우고 의심을 살 만한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완주 군민들이 청와대와 국방부에 헬기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가운데 송천동 부지에서의 공사가 반발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지난 7월 전주 메이데이 사우나가 갑자기 문을 닫아 회원 600여 명의 피해를 본 가운데 전주시가 사우나 수탁 운영자인 한국노총 전주 완주 지부에 위탁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전주시는 사우나 시설을 변경하거나 철거할 계획은 없으며 다른 기관에 위탁할지 아니면 직접 운영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업계고 취업률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2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를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률은 26.3%로 지난해보다 3.9%포인트, 2년 전보다는 13%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취업률 하락세 속에 지난달 1차 모집을 마친 신입생 지원율은 0.9대 1에 그쳤습니다. 불황을 모르던 도내 대형마트 매출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경기 침체와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이 주 요인으로 분석되는데요. 대형마트 판매액도 전국 대비 1.7% 수준이어서 1%대 전북 경제가 고착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요즘 젊은 층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쇼핑에 익숙합니다. 저는 마트에서 나가서 사는 것보다는 주로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생활 필수품이나 가전제품이나 의류 같은 것들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주부들도 과거보다 대형마트에 가는 일이 뜸해졌습니다. 공산품은 물론 신선식품까지 온라인 구매가 싸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가지 않아도 되니까 시간 절약이 있고 그리고 일단 공동구매 개념이니까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리고 요새는 신선 제품 같은 것도 다 배송이 즉각 되기 때문에 일반 마트 장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온라인 쇼핑 시장의 한 달 거래 규모는 11조 원이 넘습니다. 4년 전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같은 오프라인 시장의 매출액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내 대형 소매점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 1,065억 원, 3년 전과 비교해 2.3%가 줄었습니다. 불황을 모르고 성장세를 이어오던 대형 소매점의 매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겁니다. 이 같은 감소율은 전남과 경북에 이어 9개 도 가운데 3번째로 높습니다. 전라북도의 대형 소매점 판매액은 전국 대비 1.7% 수준, 지역 내 총생산 전국 2%, 국세 납부 비중 1%를 기록하고 있는 열악한 지역 경제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어 1%대 경제가 고착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제한액이 평균 2억 53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 때보다 1,200만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전북에서 선거 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완주, 진안, 무주, 장수로 2억 6,400만 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전주, 갑과 익산을로 각각 1억 6,500만 원입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전주지방법원 만성동 신청사에서 통합민원실을 운영합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민원실에서는 부동산 취등록 신고와 부동산 거래 신고, 거민 등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무인 민원 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등의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동거녀와 함께 있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55살 A씨는 어제 오후 4시쯤 전주시 평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43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전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 7.5도, 무주는 11.2도까지 떨어지면서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초겨울에 찾아온 맹추위는 오늘을 기점으로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절기상 대설이자 주말인 내일은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 영하 4도, 남원 영하 7도, 무주와 진안은 영하 9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이 7도, 군산 6도, 장수는 4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이후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